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그래요. 웬만하면 죽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을 만하면 수술해버려. 오래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120세를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생은 사실 긴 거예요. 근데 저는 인생을 비교할 때 어떤 비교를 하냐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가 인생이다라고 비교를 해요. 부산 시내를 벗어나는 구간이 청소년 구간이에요. 그래서 부산 딱 시내 벗어나서 대구까지 오는 구간이 청년 구간. 대구에서 구미까지 오는 구간이 장년 구간이야. 구미에서 대전까지 오는 구간이 중년 구간이에요. 나머지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이제 노년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 보면 나는 내신이 안 좋아. 난 인생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대학 떨어졌어. 인생 끝났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 나누는 구분법에 의하면 아직 부산도 못 벗어난 거예요. 갈 길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진짜 게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대구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구간부터. 나머지는 준비 구간이에요. 그래서 대신 어떤 사람들은 부산을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뭐 시내버스 타고 또는 걸어서 전철 타고 올 때 부모가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자가용이나 택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보다 빨리 오죠. 근데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대구까지야. 청년 이후부터는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수 없어요. 이미 능력이 없고 힘에 부치니까. 근데 거기서 이 문제가 일어나. 처음부터 자생적으로 온 친구들은 쭉 좀 늦지만 쭉 가는데 처음에 부모가 도와줘서 롱런한 처음에 막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모가 도와주는 힘이 떨어지면 탄력을 잃어버려. 거기서 드롭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 들으실 텐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청년분들 특히 젊은 분들 난 너무 힘들어. 내신도 안 좋고 학교도 떨어졌고 또 취직도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특별하게 그동안 우리 프로에서는 한 분이나 또는 두 분의 강사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오늘은 세 분이 할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이 다 완전 젊은 분들이에요. 완전 청년들. 좋아하시네, 그죠? 그리고 아주 호남과 미녀분들이 오셨어요. 첫 번째 강의하실 분은 클 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넌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이분이, 이 젊은 청년이 진짜 뭐가 됐어요. 커서 뭐가 될래? 공부도 못하고 완전 말썽꾸러기였는데 지금 6개 국어를 한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가지고 4개 영역의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너는 뭐가 될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뭐가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첫 번째 강사분 김경수 대표님을 큰 박수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 앞서가지고 한 학생의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학생은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선생님 말 안 듣고 야자 도망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말썽 부리고 그래서 항상 넌 뭐 될래? 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요. 같은 반에 있는 친구는 서울대 법대 수시를 가는데 그 학생은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른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쳇바퀴 같은 경쟁을 계속해야 되고 도전보다는 획일적인 삶을 강요하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요. 성적이 안 좋아서 중문과 영문과 입학을 꿈도 못 꾸던 그 학생은 토플 강사, JPT 일본어 강사, 그리고 중국어 통번역을 하면서 독일어, 스페인어를 독학을 하면 6개국어 마스터를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를 다 찍고 엎드려 잠자던 그 학생은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에서 외국인 최초로 경영학부 마케팅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쳤던 학생들이
한양대, 부산대를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 회장으로 참석했던 취업 박람회에서 대기업에도 합격을 하고요. 면접에도 합격을 하고 심지어 캐주얼을 입고 갔는데도 합격을 한 만큼 언변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항상 학습지를 사라고 부모님이 주신 돈을 삥땅치기 바빴던 그 학생은요. 나중에 해외 나가서 8년 동안 생활비와 학비를 스스로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마케팅팀과 함께 중국 전역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학생 변화가 너무 크죠? 예전과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수입니다.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무료로 공책을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광고를 받은 다음에 그 광고비로 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학교마다 학교 로고가 들어가고 학생회와 동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반발을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광고성이 짙다고 이제 그런 얘기 들을 이유도 없고요. 배포 화면입니다. 여러분 항상 팍팍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 대기업 오너였으면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그 삶이요 참 저도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적이 많아요. 근데요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를요 이 불공평을 좀 즐겨보자로 바뀌어봤어요. 어떻게 즐기느냐?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니까 앞에서 1등을 하다가 줄고 끝까지 1등한 사람의 경기가 재밌을까요? 아니면요 맨 뒤에서 꼴찌를 하다가 1등을 가까스로 지치면서 역전승을 한 사람이 경기가 재밌을까요? 후자가 훨씬 재밌습니다. 그렇게 생각 고쳐먹으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사는 게요. 저는요 부모님이 재산을 안 물려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공평은요 이거를 포기할 사유가 아닙니다. 불공평은요 다이나믹한 스토리, 극적인 스토리를 쓰기 위한 장치이자 도구이자 동기부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모님 사업이라든지 재산을 안 물려받은 바람에 스스로 자립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연등이라는 제도가 있죠. 2시간 덜 자고 공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일본어 독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휴가 때 나가서 자격증을 따고 알바도 하고 하면서 말년휴가 때도 알바를 했죠. 그래서 일본 갈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뭐 돈이라고 해봤자 비행기표랑 그 기숙사비예요. 그 다음에 단돈 10만 원만 가지고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버텼어요. 일단은 호주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쪽 대학에 돌아가서 졸업을 하는 것보다 다른 선진국은 어떻게 살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세상 공부를 더 해보자. 그리고 그 세상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싶었을 때 저는 돌연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통했어요. 일본에서 모은 돈 가지고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말렸죠. 야, 거기 위험하다. 가면은 뭐 이렇게 사건 사고도 많고 먹을 것도 위험하고. 근데요 안 갔다 와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저한테요. 참 여러분 인생이요. 제가 뭐 인생을 너나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요. 하지만 인생이 어떤 것 같다.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조금 더 살아보면 아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인생은 내일 한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모 방송에서 윤여정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67세를 처음 살아본다. 다시 한번 살아보라면은 이렇게 안 살 것 같다. 여러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지금 나이가 됐을 때를 똑같이 한번 살아보실 수 있으세요? 뭔가 후회가 남은 거는 반복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서 한 여자가요 수많은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할 걸, 뭐 도전하면서 할 걸. 저는 이걸 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이 떠올랐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돈은 좀 못 벌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만약에요, 뭐 제가 돈을 뭐 다 잃고 밖에서 토스트를 사야 된다, 토스트를 팔아야 된다. 그래도 저는 의연해요. 괜찮아요. 더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전국 체인점에 있는 토스트집 라이벌 하면 되잖아요. 제 행복은요, 물질적인 것에 구속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적 삶, 자기주도적 삶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뭔가 이제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옷이며 CD 플레이어며 게임기며 잡지에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필통에 넣어 다녔어요. 근데 그 넣어 다닌다고 그게 저한테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내 손에 얻을 수 있을까? 어머님은요, 과외할 때 돈은 아낌없이 쓰시는데 제가 사달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살까 생각을 해봤죠. 지나가는 길에 떡집이 보였습니다. 떡집에 들어갔어요. 떡집에 들어가서 떡집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이 떡 얼마예요? 제가 여러 개 팔면은 몇 개까지,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 떡 도매집이었거든요. 예. 하나당 1,500원까지 해준답니다. 원래 3,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만한 돈도 없었기 때문에 명찰을 맡겨놓고 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떡을 들고 저희 동네는 다 아는 사람이니까 옆에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벨을 눌렀습니다. 교복 입고 가가지고 저 용돈을 벌어야 됩니다. 떡 하나만 사주세요. 벨 누르고. 그럼 아주머니들은요, 아유, 우리 아들이 너만 갔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10,000원 주시고 5,000원 주시고 잔돈은 필요 없다고 하세요. 잘 팔리네요. 그래서 금방 팔고 아저씨한테 갖다 주고 다시 20개 받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친구 불렀어요. 야, 이거 팔린다. 하루에 40개, 50개씩 팔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파니까 하루에 꽤 많은 돈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몇만 원씩, 뭐 10몇만 원씩, 20몇만 원씩. 그래서 그걸로 군고구마통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군고구마도 팔아보고. 예. 그래서 나중에 총 열흘 정도가 됐죠. 예. 그래서 손에 25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통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사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실물을 한 손에 쥐고 사진을 한 손에 쥐고 생각하니까 손에 들어오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또가요, 1등 당첨이 뭐 되기 싫은데 된 사람 있어요? 되고 싶으니까 가서 사서 노력을 들여서 돈을 내서 산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로또를 안 샀으면 1등 배합하지 마세요. 부러우면 한 장 사시면 되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지 얻는 거잖아요. 예. 제가 중국에 살 때 처음에 워낙 힘들게 살았잖아요. 돈 없이 갔으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 1,200원짜리 밥이랑 900원짜리 밥이 있으면 300원 차이 때문에 9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너무 제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다. 뭔가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저 건너에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닐 텐데. 예. 그래서 자전거 타고 20분 걸리는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아파트로 갔어요. 조깅을 했습니다. 조깅을 하고 매일 하고 난 여기서 산다, 여기서 산다, 여기서 산다. 예. 그래서 3년 후에 진짜로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서 살고 나니까요,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뒤에 별장단지가 있었거든요. 별장단지에 중국 0.1%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가봤어요. 방도 있고, 예, 뭐 집도 막 3, 4층짜리예요. 뭐 이렇게 계단이 집에 뭐 왜 방이 3, 4개, 뭐 이렇게 층이 3, 4개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커튼 사이로 훔쳐보면서 조깅을 했습니다. 그러다 경비한테 걸렸어요. 너 어디 가는 길이야? 나 여기 사는 주민인데? 너 못 본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나가는 길이야. 갔습니다. 경비가 따라오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왜? 거기 출구 아닌데? 이런 거예요. 딱 걸려서 나갔죠. 예. 그래도 숨어 들어가서 조깅을 하고 왔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고요. 그 경비는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저한테 격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참 원하는 게, 이룬다는 게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뭐 거창하게 이룰 필요가 없고요. 뭘 하고 싶은지 집중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공책 사업을 하면서 대기업 스폰을 받잖아요. 일사천리로 잘 풀렸어요. 풀리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난 더 큰 기업을 상대를 하고 싶다. 한국에서 입지가 확고한 S전자, 중국에서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 광고만 여기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신생업체잖아요, 저희는요. 규모도 작고. 그래서 저희를 상대해 줄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가서 뭐 바지가랑이 물고 늘어진다고 뭐 어떻게
도와줄까요?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신이라도 찾아야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여기서 S전자에서 가장 직책이 높은 분이 그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네. 저는 그 사업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고 그게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북경에 가서 미팅을 하고요. 마케팅팀과 그리고 바로 광고를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죠, 그죠? 네. 이게 근데 이걸 해야지 마음만 먹고요. 당장 실천하지 않을 거면요.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겠다고 자신한테 스스로 각서라도 쓰세요. 해야지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당장 나가서 뭐 이렇게 뭔가 실천해라 이런 게 아니라요. 당장 뭐 오늘 걷기도 싫은데 내일 마라톤을 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신발을 신고 일단 나가보라는 말씀입니다. 뭐 내가 저거를 뭐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 옛날에 뭐 강남 땅 뭐 논밭이었을 때 살라고 했는데 뭐 내가 뭐 저 주식 얼마일 때 살라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런 얘기는요. 일기장에 쓰세요. 하려고 했는데 세상은 했다랑 안 했다만 있습니다. 참 불공평 앞에 불평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불공평이 결국에는 불편하고 불안정하니까 고쳐나가는 거잖아요. 불공평 앞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나중에 주변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들으면서 느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인생은 어차피 뭐하다? 불공평하다. 그 불공평한 상황에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로 변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 불공평한 것 때문에 무릎을 꿇죠. 세상을 비난하고 도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오늘 강의 들은 첫 번째 강사분께서 우리한테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실 분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강사분은요. 이분은 평범한 사범대학 음대를 나와가지고 그냥 그 음악 쪽에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로를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뭐냐?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는 거 봤냐?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라고 시작해가지고 23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한 분이에요. 자, 우리 임현주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현주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얼굴들을 뵈니까 초롱초롱하신 게, 그죠? 다들 식사 많이 하신 표정이에요. 그죠? 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먹지를 못했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네. 그렇고요. 지금 제가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하나의 이제 메시지는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네, 입으로는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네. 네,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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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질문에서 분명히 yes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나누어보는 이 시간으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아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 계시죠? 네, 격하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분명히 예스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원하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집니다. 그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멋지세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비추어서 나는 그에 적합하다 혹은 그에 적합하지 않다를 스스로 평가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있다라는 것도 큰 이제 주인공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나올 정답을 미리 맞추셨습니다. 네, 그래서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외모나 성격으로 주인공의 특징이 결정되는 걸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뻐요. 네. 생각해보면 잘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슈렉이라든지, 또, 누구 있죠? 네. 헐크라든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멋지시지 않으세요? 네. 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러한 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태도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주인공의 가장 큰 특징은 태도입니다. 뭐냐면요, 주체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도 구분을 한번 해봐요. 네, 사회적인 인생을 사느냐, 자신만의 인생을 사느냐라고요. 네. 사회적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사회적인 잣대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자신만의 인생은요. 자신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목표, 그리고 자신의 소망이라 그러죠. 자신의 그런 꿈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자신의 삶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 인생이 아니라 저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표정들 너무 좋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평범한 중에 평범한 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아까 피아노 전공 이제 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네, 그렇게 생겼나요? 네, 웃음의 의미는 뭐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면 성공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이 과연 최선일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더니 이건 최선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 인생에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게요, 영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정말 가장 어려운 것에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음악을 전공했는데 집에서 어이구 귀한 딸 키워놨더니 어이구 영업을 하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당장 때리치우고 공부나 해 하셨겠어요? 네, 당장 때리치우라 하셨겠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저 스스로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하는 데까지 해보자. 21살짜리가 뭘 해봤자, 그죠?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실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입 꽉 깨물고 밥 사 먹을 돈 있으면 책 사보고 정말 열심히가 아니라 사실 지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더니 23살에 사내에서 굉장히 어떤 인정을 받게 되는 위치에 가게 되면서 네, 어느샌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을 제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은 정말 네, 지금도 그때 힘들었던 시기가 지금의 저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그러고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이제 하나 있게 됐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사람에게도 누구나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처럼 지내는 애들이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 어린이집이 24시 보육이었기 때문에 아예 정말 살다시피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년 가까이를 세 남매가 같이 살았는데요. 그 세 남매가 굉장히 사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집을 먼저 떠나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혼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애들 3명을 키워내시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많은 보육비 지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들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셨던 결론이 뭐였냐면 양육권을 포기하신 거였어요. 네. 친자 포기를 하신 거예요. 네. 결국엔 그 3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을 갔어요. 네. 부모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이 저에게 너무나도 쇼킹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너무 미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저씨만큼 가엾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전까지는 저 하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를 꽉 깨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마주하는 순간에 어떤 그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 아세요? 네, 저는 정말 친동생 같은 애들을 떠나보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가슴에 와닿았던 사명이 내가 정말 많이 지금 배우는 것들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미 충분한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아이들을 보게 된 것은 뭔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는 이제 의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를 보던 삶에서 내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게 뭘지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명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제 인생이 사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주인공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지만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참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참 하루하루가 감사하더라고요. 네. 지금 내가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 네. 영화보다 더 반전이 기대되는 삶을 지금 제가 살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기개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저는 돈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제가 잠깐만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순리를 따르는 것 같다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대답을 해주셨던, 그죠? 네, 처음에 자기 스스로가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믿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에서 한번 내 잠재 능력을 믿고 한번 일어나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자기 인생에서 무대를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이런 과정들을 저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다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만 전달해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된다고 믿는 자, 안 된다고 믿는 자 둘 다 옳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믿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네. 어차피 믿는 대로 될 거라면요. 한번 미친 척하고 자기 자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동의하세요? 네. 어차피 인생은 그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흘러갑니다. 그쵸? 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는 사람이 저는 승리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어벤져스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영웅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잠재 능력을 스스로가 한번 발견해 보시는 그런 이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화두는 두 번째 강사님의 화두는 당신은 주인공인가 이거였어요. 네. 제가 앉아서 강의 듣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이런 방송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방송국이 아닌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우주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면 누구를 찍을 것 같아요? 다 개인을 찍습니다. 제가 가면 제가 한 데를 다 찍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냐? 자신이에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 대 조연, 이 사람의 차이는 극명해요. 주인공들은 항상 당당합니다.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항상 봐요. 조연들은 어떻게? 덜 당당해. 그게 뭔지 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고 바로 보지 못하고 저 옆으로 봐요. 그 둘의 차이는 우리는 극에서도 물론 그 미션은 누가 주냐면 감독이 줘요. 시작하기 전에. 너는 당당해야 돼. 주인공이니까. 너는 조연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너는 당당하면 안 돼. 이거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강사님한테 얻은 팁이에요. 네. 세 번째 강사님은요. 이분은 미술을 전공했는데 좀 다른 쪽으로 나중에 전환을 했어요. 다이어트 쪽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 방청객분들 중에 여성분들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 딱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들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권정빈 트레이너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얘기하시니까 좀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 몇몇 계신데요. 우리나라 다이어트 굉장히 우리를 괴롭혀요. 네. 일단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바니입니다. 저는 바니라는 닉네임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권정빈이라고 하면 조금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남잔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바니입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죠? 네. 너무 동감하시네요. 다이어트 하셨다고 하는데 장난이고요. 네. 다이어트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네. 다이어트, 우리나라에 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지금 저희 주제이기도 하는데. 뭐라고요? 굽는 거. 굽는 거. 굉장히 극단적이신 분들이네요. 네. 제가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굽는 거를 먼저 하신다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헬스클럽에 먼저 가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헬스클럽에 가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이 계시죠? 네. 네,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몸이 좋으신 분, 이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세요. 네, 이런 트레이너 선생님 역할을 제가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트레이너 선생님 역할을 해냅니다.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요. 네, 컴퓨터 안에서 운동을 가르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뭐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와 운동 상담을 200여 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제가 다른 트레이너 선생님들처럼 좀 똑같은 활동을 안 하고 조금 다르게 풀어가는 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한 4년 전에 제가 트레이너를 막 시작할 때 그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때는 제가 보는 모든 것들이 공부였어요. 그냥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먹고 입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저에겐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그 트레이너라는 생활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근데 트레이너를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또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조금 충격적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보태자면 굉장히 마른데 거울로 보기에는 뚱뚱해 보이는 어떠한 여성입니다. 근데 제가 했던 그 프로그램이 TV를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떠한 일정한 기간에 다이어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도비만 환자들이나 아니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중 하나를 제가 돕게 됐어요. 근데 그 돕는 과정에서 사실 트레이너 그때 견습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고 일반인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대중매체에서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100일 동안 하는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완벽하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였죠. 그 100일간의 다이어트가 끝나고 난 후가 문제였어요. 그 후에는 많은 분들이 저와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문자나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저 운동하기 겁이 나요. 운동을 안 하면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심하면 자살 기도까지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살이 많이 빠지고 했는데 다시금 4년이 지금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요요가 오거나 우울증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일반인과 같은 트레이너였잖아요. 트레이너 견습생 주제에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과감히 그 센터에서 나와서 혼자 운동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습이 제가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지금과는 좀 다르죠? 네, 좀 꾸미고 난 후는 좀 달라요. 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역도부터 복싱, 그리고 요가까지 굉장히 많은 운동을 접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2년 동안 제가 트레이닝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몸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 어떠한 운동의 변화, 그래서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여자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그래도 조금은 쉬워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이라도 좀 열심히 하면 티가 바로 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몸이 변하고 외적인 걸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는데도 제가 고민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니, 나 몸도 변하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좀 벌고 왜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 마음이 좀 안 변했구나. 인정받는 건 좋지만 정말 내 안에 어떠한 소리를 듣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컨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 혼자 알 수는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하려면 이 내적인 마음부터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이랑 또 다른 모습인데요. 티셔츠에 그냥 청바지를 입고 제가 촬영을 직접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제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트레이너들은 헬스클럽에서 많은 회원들을 받지만 저는 제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차단을 하고 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사투였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 굉장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생하는 건 괜찮지만 친구들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런 사이트가 지금 1년 동안 방문자가 38만 명, 그리고 약 2만 명의 팔로워, 그리고 약 200분이 전국에서 저를 이제 운동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관리, 치유, 정화라는 단어인데요. 트레이너들이 말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네. 치유, 정화, 관리 굉장히 좋죠. 근데 상담을 하다가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싶은 말이 뭐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존감이라는 거였어요. 자기 존재감이라고도 얘기하죠. 자존감 혹시 다들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자존감. 그 요즘 들어 상담을 해보면 다이어트 하면서 자존감을 지키면서 하시는 분 몇 분 못 본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에 내 허벅지는 뚱뚱해, 밑에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허벅지가 뚱뚱한 거랑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뚱뚱해졌으니까 혹은 너무 말랐으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덜 먹는데도 뚱뚱하고 뭔가 너무 싫다, 나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담하는 내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분들이 스스로 가치가 지금 충분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 이분들 지금 있는 그대로 스스로 자체의 가치를 인정만 하면 이것만 깨달으면 정말 몸짱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그런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존. 자존감에도 존이 들어가고요. 존재라는 단어에도 존이 들어갑니다. 이 우리의 공간에도 존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제가 뜻하는 그 존의 의미는 이러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내적인 갈등을 좀 해결하고자 어떠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딱히 공부할 데가 없어서 서점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서점에 가서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책을 발견해요. 근데 그 책은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들을 양성하는 트레이너들이 보고 공부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나도 김연아 선수를 나도 박태환 선수를 이렇게 하면서 딱 펼쳤는데 첫 장부터 저는 매료가 됐어요. 첫 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는 누구인가. 김연아 선수한테 트리플 악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한대요. 그래? 그럼 내 생각이 맞았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가 더 환상적이에요.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들은 그 나름의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가 있대요. 항상 그분들은 좋은 성적을 내죠. 그런데 그 좋은 성적을 내는 특별한 상태가 있대요. 그 상태를 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야. 나도 존이 있고 싶다. 나도 존 상태를 갖고 싶다부터 시작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 상태를 일깨워주면 좋겠다. 존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존 좋다. 나는 누구인가? 그럼 너무 어려워. 지금 내가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거울을 보고 매일 아침 거울 보시죠? 안 보시고 나오신 분 없으시죠? 네, 한 번쯤은 다들 보실 텐데요. 거울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분 여기 좀 잘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쁘고 남들 사랑하기도 굉장히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도 충분히 완벽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완벽해.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한 가지 제가 책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장미를 볼 때 활짝 핀 장미만 예쁘다고 생각해요. 활짝 핀 장미만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꽃봉우리인 상태의 장미는 완벽한 꽃봉우리의 장미입니다. 그리고 피어나려고 하는 장미는 완벽한 피어나려고 하는 장미예요. 그리고 완전 핀 장미는 완전한 장미입니다. 그리고 시드는 장미는 완벽한 시드는 장미예요. 아셨죠? 지금 있는 그대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겠죠? 네. 뚱뚱하던 날씬하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말 자존감,
자존감 하나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다이어트를 해나가시면서 스스로의 관리를 해나가시면서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네,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에브리데이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래요. 오늘 세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들은 아까 인생은 부산에서부터 어디? 서울이라고 했죠. 요 세 분은 부산에서부터 대구까지의 구간에 있는 분들이에요. 19에서부터 30까지. 제가 이분들한테 발견한 걸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사랑하고 있다. 누구를? 자신을. 그래서 자신들이 겪은 좌절과 절망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